여보, 이사장이 당신 한번 만나보고 싶대. 10년째 승진에 밀린 남편. 그리고 아내에게 꺼낸 충격적인 한마디. 한 번만 맞춰주면 나 바로 팀장 달아. 나 좀 살려줘. 미쳤어. 지금 나보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승진 욕심에 아내 윤정을 회사 이사장에게 만나보라며 이용하려는 남편의 충격적인 이야기. 하람과 윤정 부부는 같은 회사 다른 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신혼 때부터 함께 다니던 회사였고, 처음에는 함께 성장하겠다는 꿈을 꾸며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하람은 기획팀에서 무려 10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직급은 여전히 과장 그대로였다. 입사 당시 같은 기수였던 동료들은 이미 팀장으로 승진했고 나중에 들어온 후배들마저도 하나둘 그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매년 인사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하람은 이번엔 자신이 불릴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매번 배반당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주도했어도 상사의 평가에서는 항상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꼬투리를 찾았다.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큰 높이의 전략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과보다는 그의 부족한 점들이 계속 지적되었고 언제부턴가 하람은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그의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었다가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봐도 눈빛이 없었다. 아내 윤정이 무언가 말을 걸어도 그 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보다 느려 보이던 애들이 다 위에 올라갔다고. 이제 회사에서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부장님을 보면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하람은 불안과 불만을 아내 윤정에게 쏟아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푸념 같은 말의 변형들. 윤정은 처음에는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직장 생활이 힘든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다. 윤정은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목소리는 자꾸만 커졌고 가벼운 농담에도 쉽게 화를 냈다. 아이처럼 보이는 후배 직원들에 대한 질시와 원망이 묻어나왔다. 어떤 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회사 동료들의 단점을 들먹이며 신경질을 내곤 했다. 윤정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밤 하람은 회사 선배들과 술을 마치고 돌아왔다. 취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쓰러지다시피 앉은 그는 갑자기 윤정을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다급해 보였다. 윤정아, 여기 앉아봐. 너한테 중요한 얘기 있어. 윤정은 남편이 마신 술 냄새 때문에 코를 찌푸렸지만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흥분되어 있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 회사 이사장 있잖아. 그 양반 말이야. 사실 너한테 꽤 관심이 있더라고. 윤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다시 듣기를 기다렸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사장이 말했어. 윤정 씨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당신이 궁금하대. 내가 그 부탁만 들어주면. 하람은 여기서 멈췄다. 마치 효과를 주기 위해. 그의 눈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번에 팀장 자리 확정이라고 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손 전체가 떨렸다. 남편이 지금 제정신인지 농담을 하는 건지 뭔가 잘못 이해한 건지 분간이 안 갔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하람은 윤정의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마치 자신이 말한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처럼. 너는 미모가 예쁘잖아.
이사장도 나이가 많으니까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윤정은 남편의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람은 계속했다. 이사장이 팀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야. 10년을 기다린 거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까? 당신이 날 좀 살려줘. 제발.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지금 제정신인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은 절박했다. 그것이 더욱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어제 밤이 단순한 주사가 풀린 헛소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람의 눈이 뜨이자마자 그는 어제의 기억이 명확함을 보여주었다. 어제 술김에 헛소리한 거 맞지? 그런 황당한 제안을 어떻게 해? 윤정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하지만 하람은 오히려 화를 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헛소리! 이게 헛소리라고? 그래! 네가 한 번만 만나주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과장 딱지 떼고 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 둘을 위해서라고! 너도 남편이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윤정이 정말로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윤정은 숨이 턱 막혔다. 가슴 한가운데 뭔가 단단한 벽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가벼운 존재로 보고 있었는지 이 순간에서야 뼈저리게 느꼈다. 하람 씨, 난 당신이 무서워. 그 말은 쉽게 나왔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마치 오래전부터 입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던 말처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 절망,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무서워? 뭘 무서워? 나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윤정은 이미 남편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윤정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왔다. 휴게실에서는 대화가 뚝 끊기곤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회사 직원들이 은근슬쩍 그녀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어떤 신입사원은 그녀를 보고 웃기까지 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떠도는 소문이었다. 이사장이 윤정 씨한테 관심 있대. 맞아. 하람 과장이 와이프를 소개했대. 진짜? 둘이 뭔 사이야?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윤정은 회의실에 들어가도 눈치를 받았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도 뒤돌아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모두에게 지켜지는 현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다. 결국 윤정은 남편에게 따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설마 당신이 회사에서 이런 말 한 거야? 당신이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뭔가 말한 거야? 하람은 대답을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 반응만으로도 윤정은 확신했다. 남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의 울분이, 열등감이,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소문의 형태로 회사 전체를 떠돌고 있었다. 당신이 이 소문을 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야?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다. 결국 윤정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더 이상 둘러댈 여지가 없는 직설적인 질문. 당신, 정말 나를 이용해서 당신 승진만 할 생각이었어? 하람은 잠시 침묵했다. 길고 긴 침묵. 윤정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었다. 그래. 난 더 이상 실패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 동기들도 이미 다 올라가고
후배들도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매일 회사 가는 게 지옥이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너라도 나 좀 살려줘. 너는 예쁘잖아. 이 사장이 호의를 가지고 있잖아. 그냥 그 호의를 조금 이용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왜 그럴 수 없어? 윤정은 평생 잊지 못할 절망감을 느꼈다. 그것은 배신감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원하는 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뿐이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도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윤정이 물었을 때 하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깨지기 어려운 도자기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윤정은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장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자신을 꼬집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가능하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길, 남편의 과장된 표현이길 바라면서 윤정은 하람의 팀 동료 중 한 명을 조심스레 불렀다.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빌려줄 수 있는 작은 물건이 있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다.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뭐 특별한 일 있었어? 동료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하람 과장님이 이런 말 했었어요. 아내만 설득하면 팀장 확정이다라고요. 이 사장이 관심 있어서 만나주면 인사가 결정된다고요. 다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윤정은 귀가 멍해졌다.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까지 들었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이 사장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걸 직접 체감해야 했다. 즉, 남편이 스스로 만든 거짓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 사장이 정말로 윤정 씨한테? 동료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윤정은 이미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마침 들어온 하람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당신은 날 상품으로 팔 생각까지 했어? 그것도 농담처럼 말하면서? 하람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방어적이고 초조해 보였다. 난 우리 미래를 위해 그랬다고!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른 아내들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데 넌 왜 항상 이렇게 나한테 등을 돌려? 그 말은 윤정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판단 오류가 아니라 남편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희생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거부하는 것을 이기심으로 본 것이다. 당신과 난 정말 다른 사람인가 봐. 윤정이 중얼거렸을 때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서 모든 끈이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콧고름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남편의 숨소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 거실로 나갔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윤정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이혼 절차, 이혼 서류. 그동안 머리 한구석에 밀어둔 선택지를 이제는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새벽 3시 윤정은 이혼 서류를 출력했다.
손으로 작성된 부분도 있고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부분도 있었다. 그것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침이 되자 윤정은 남편의 시선을 감지했다. 거실 책상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람 씨,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 사람을 이용하려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역겨워. 그리고 날 이용하는 것도 역겨워. 하지만 더 역겨운 건 당신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자 하람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절망감이 밀려온 것처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지금 이혼하면 회사 사람들은 내가 무능력해서 부인까지 떠난 걸로 볼 거야. 그럼 내가 회사에서 뭔가 되는 건 정말 불가능해져. 그의 걱정은 윤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도 이혼이라는 결정 자체가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람은 윤정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다. 제발 지금은 하지 말자. 이번 인사만 지나면 내가 다 바로잡을게. 정말로 내 인생을 다시 정멸할게. 당신을 이용하는 일도 없을 거고 회사의 소문도 퍼뜨리지 않을 거고. 제발.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절망 때문인지 윤정은 더 이상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이 사랑한 건 승진한 당신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승진한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고 싶어. 당신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람은 말문이 막힌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분노했던 남편은 없었다. 남은 것은 무너진 남편뿐이었다. 윤정은 침실로 들어가 작은 가방만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과 증명서. 10년을 함께한 집의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것들만 챙겼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다. 며칠 후 윤정은 하람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번호를 볼 때부터 받기 싫었지만 결국 받았다. 윤정아, 하람이가 집에서 연락두절이야.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둘이 싸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과거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 감정은 충분히 느껴봤고 충분히 내려놨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고, 전 그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했다가 쏘아붙였다. 그 목소리는 섭섭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아내가 돼서 남편 뒷바라지는 해야지.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편을 버리면 되는 건가?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시어머니의 설교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윤정은 더는 미련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 가족의 가치관은 자신과 너무나 달랐다. 남편이 처음부터 그 가족의 일부였으니까. 어머님, 전하람 씨 인생의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야심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윤정은 시댁 번호를 차단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익숙하지 않은 원룸의 침대에 누운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철렁한 느낌도 있었고 가볍다는 느낌도 들었다. 마치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윤정은 알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관계라는 명분도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